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읽을 책은 엄마 아빠 저 좀 잘 키워주세요 라는 책입니다. 정삼숙 사모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오늘은 일가 소통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별무리 학교는 산골에 있는 기숙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정체성임을 깨닫게 하는 곳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일반 기숙 학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무섭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산골에 있지만 이 학교는 관계와 소통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관계와 소통을 제대로 할 줄 알 때에 자기 정체성을 찾고 삶의 목표를 찾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찾을 수 있기에 이 학교에 들어갈 때는 핸드폰, 게임기, mp3 등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며 서로 관계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은 교사들에게 부모님에게도 하지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중에 학교 수업이 선생님과 함께하며 노는 것이다 보니 무척 친해지며 소통이 되고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꿈을 갖습니다. 꿈이 없고 반항하고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모두 아이들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목사님 아들이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모범생의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곳에 부모님이 보냈는지 이해가 안 됐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욱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달려들어도 못 말릴 만큼 한번 폭발하면 완전 망나니가 됐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을 모셔 함께 상담을 해보니 목사님 아들로 자랐던 성장 과정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억압해 겉보기엔 얌전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목사님인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와 옳은 방법으로 다시 소통을 하길 원했습니다. 이미 아버지로 인해 생긴 상처는 다시 아버지로 인해 아물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들 부자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고 오히려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일반 성도의 가정에서도 너는 교회에 나가니까,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라고 억압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의 사모로 두 아이를 둔 엄마로 아이를 가르치던 선생님의 입장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참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부모와 선생님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한 아이들이지만 그런 아이들과도 소통만 제대로 된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것도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도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아빠들이 조금 더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하는 대화나 질문은 엄마 배고파, 엄마 용돈 좀, 엄마 내일 일찍 깨워줘, 엄마 친구랑 좀 놀다 올게, 엄마 언제 와, 엄마 숙제 좀 도와줘, 엄마 우리 어디 놀러 가면 안 돼, 기타 등등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에게 하는 대화나 질문은 딱 한마디입니다. 엄마 어디 있어? 국내의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이 유머를 인용하면서 많이 알려졌는데, 재미있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엄마에 비해서 아빠와의 소통이 얼마나 되지 않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 내심 씁쓸하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아빠 어디가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감정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아빠들이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소통의 문제는 부모와 자식 모두 간의 문제입니다. 엄마에 비해 아빠가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부모는 노력하는데 자식이 시큰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결코 이 소통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문제 전문가인 미국 네브라카 주립대학의 스티네트 박사는 현대 미국 가정의 문제점들을 분석 연구해서 건강한 가정의 6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자주 표현한다. 두 번째는 서로를 위해 적당한 희생을 개의치 않는다. 세 번째, 사소한 일도 의견을 교환하는 잦은 대화가 있다. 네 번째, 가족 단위의 잦은 여행과 모임이 있다. 다섯 번째, 종교적 공감대가 있고 이타적인 정신을 공유한다. 여섯 번째,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불평하지 않는다. 위의 조건을 살펴보면 결국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요소는 소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통해야 마음이 통하고 소통이 원활할 때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는 튼튼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런 가정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방송사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가장 많이 하는 대화는 밥 먹어라, 숙제했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이며 평균 대화 시간은 7분이라고 합니다. 대화가 이렇게 단절되면 가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가 소위 꼴통으로 태어나 문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명품으로 태어났지만 소통 대신 불통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 원인이 되어 꼴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집회와 강의를 다니면서 또 일선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나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소통이었습니다. 사모님, 우리 집 애들하고 도무지 말이 안 통해요. 사모님, 부모님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꼈고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 특히 엄마들이 자녀와 소통이 잘 안 되면 온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녀와의 소통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엄마들을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로 인해 자녀들이 탈선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 온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결국 개인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더욱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가족의 원만한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소통입니다. 자녀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 소통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대화와 신앙을 기반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의 정의. 소통은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막히는 게 없이 잘 통함, 뜻이 통해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소통인데 단어의 뜻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날 많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오해가 자리하고 있고 뜻이 잘 통하지 않고 막혀 있다는 말이 됩니다.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하면 동맥경화가 와서 사람이 쓰러지듯이 사회와 가정 곳곳에도 이러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결국 집단과 가정의 파괴라는 일어나선 안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소통이 되면 오해가 없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통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원활하면 부모는 자녀를 기다리고 이해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하는 데에 큰 힘을 주는 조력자가 되고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과 교훈을 경청하며 인생의 좋은 스승이자 친구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를 말 안 듣는 천덕꾸러기로 자녀는 부모를 잔소리와 간섭만 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이며 명령이 아닌 대화와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소통의 영어 단어인 커뮤니케이션의 com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소통의 시작은 부모가 아닌 부모와 자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소통의 첫걸음입니다. 자녀와 세상적 표현으로
꼴통의 망나니인 문제아가 되는 것은 혼자서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기 때문인데 그 해결의 첫걸음이 바로 소통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결코 자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부모가 함께해야 해결됩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중학생 중에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수능 시험지를 백지로 낸 심한 문제아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망나니도 아니고 왕망나니라고 부를 정도로 정도가 심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목사님임에도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성도들이 목사님 가정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아 교회를 많이 떠났을 정도로 본인은 물론 부모님에게서도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썽을 피우던 아이가 어쩌다 부모님 손에 거의 강제로 이끌려 저한테 피아노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레슨을 시키면서 저는 아이와 대화로 차차 풀어가려고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길어지며 서로의 속마음을 나눌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단지 저와 대화만 나누었는데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느껴 오랜 탈선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목회자 자녀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이도 살았지만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피아노 전공으로 자신의 꿈을 정해 유학까지 갈 정도로 잘 됐고 한때 심한 문제아였고 모두가 왕망나니로 부르던 목사님의 자녀가 새 사람이 되어 돌아오자 교회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물론 자녀가 처음 잘못된 길을 걸을 때도 부모님은 대화를 시도했으나 목회자인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의 탈선이 매우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윽박지르고 잘못을 꾸짖었기에 이에 상처를 받는 아이는 더 심하게 엇나갔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했던 것처럼 먼저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듣기 시작했다면 애초에 탈선 초기의 마음을 바로잡고 좀 더 빨리 자신의 꿈을 찾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의 경험을 통해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소통이 부족해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모와 자녀는 소통만 되면 가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일어날 리 없고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인생의 최종 목표인 비전이자 꿈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소통의 부재의 유형과 원인.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를 기반으로 한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부족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여기저기 마음의 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만 가득한 부모들이 혈기가 앞서서 참지 못해 자녀 말을 듣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불통이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모든 일에 혈기가 날 때에 최소한 3초라도 참아 보십시오. 상황이 좋게 바뀔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통의 부재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절. 극히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고 따로 시간을 내서 얼굴을 본다거나 같이 식사하는 일이 거의 없는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성장해 가며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며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양방 모두가 소통의 의지가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손을 써야 하는 상태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의도적으로 부모님에게 관심 없는 척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누군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명령.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관심을 갖고 강제로 이끄는 경우에 나타나는 소통의 단절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정작 자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며 단순히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부모의 욕심이 과하거나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로 자녀들이 탈선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감의 부재. 마지막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도 많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나 사실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지는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런 때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달란트를 제대로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갑자기 엇나가는 미래를 선택해 부모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상대방의 상황을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양호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가르치며 만난 학생들 중에는 부모가 포기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에서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정작 저와는 말이 잘 통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저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화의 힘입니다.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작은 장점이라도 계속적으로 언급하며 긍정적인 용기를 부어주면 돌같은 자녀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자신감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랍니다. 까칠한 아이여도 대화 중에 지랄이나 시앙 같은 욕을 좀 썩는다 하더라도 일단 참고 들어주면 자녀들이 곧 스스로 생각을 해 대화에 사용하는 언어를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요즘 아이들의 80% 정도는 부모나 어른들을 대화할 때에도 말투가 까칠하고 욕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까칠하다고 대화를 포기하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같이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지금 자녀와 소통의 부재 상태라면 위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이어서 책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